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입사원 민준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얼마 전 회사 환영회에서 겪은 일이 있거든요. 그날따라 유독 술잔 돌리기가 심해서 솔직히 좀 불편했어요. 억지로 웃으면서 꾸역꾸역 받아 마시는데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건 물론이고 이 자리 자체가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었더니 옆 테이블 부장님이 완전 만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는 거 있죠? 다른 직원들은 다들 바쁘다면서 하나둘 사라지고 결국 저만 남아서 부장님을 부축하게 됐어요. 아파트 단지까지 겨우 모셔다 드렸는데 글쎄 현관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부장님 댁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낯선 공간에서 취해서 잠든 부장님 옆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새로운 환경에 발을 들인 신입사원 민준 씨. 그날은 첫 환영회 자리였죠.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도 민준 씨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상사들의 농담에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고 혹시라도 눈밖에 날까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었죠. 테이블 위에는 술잔들이 연달아 오가고 있었고요. 특히 술이 한 순배 돌고 나면 신입사원에게 돌아오는 환영주라는 명목의 술잔은 민준 씨에게 적지 않은 불편함을 안겨줬던 것 같아요. 억지로 권하는 술은 달콤하기보다는 쓰게 느껴졌을 겁니다. 선배들이 건네는 덕담과 함께 따르는 술잔 속에는 과연 환영의 의미만 담겨 있었을까요? 민준 씨는 그 밤이 빨리 끝나기를 속으로 바라고 또 바랐을 거예요.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민준 씨는 직장 생활의 첫 단추를 그렇게 끼워나가고 있었답니다. 환영회 자리의 중심에는 누가 뭐래도 김 부장님이 계셨죠. 호탕한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고 부장님은 권샷 을 외치며 거침없이 잔을 비워냈어요. 술이 들어갈수록 더욱 강렬해지는 부장님의 카리스마는 민준 씨 같은 신입사원들에게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압력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부장님은 연신 술잔을 돌리며 신입사원들에게 잘 마셔야 회사 생활도 잘하는 거야 라든지 자네도 이제 우리 회사 식구가 된 기념으로 한 잔 쭉 들이켜 같은 말들을 던졌는데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민준 씨는 어쩔 수 없이 술잔을 받아들었고 애써 웃음 지으며 술을 마셔야만 했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잔뜩 긴장하고 있는 민준 씨의 마음을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예요. 회식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 갔고 부장님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술잔이 여러 순배 돌았고 결국 김 부장님은 완전히 만취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얼굴은 벌개졌고 말은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죠. 평소 카리스마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술에 취한 아저씨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당연하게도 주변 직원들은 눈치를 보며 하나둘씩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 좀 다녀올게요.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 먼저 일어날게요 등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슬금슬금 사라져 버렸죠. 하지만 민준 씨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신입사원인 자신이 감히 선배들보다 먼저 일어나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모든 직원이 사라지고 덩그러니 남은 사람은 술에 취한 김 부장님과 오도 가도 못하는 민준 씨.
단둘뿐이었어요. 민준 씨는 술에 취해 쓰러질 듯 말 듯한 부장님의 곁을 지키며 한숨만 내쉬었죠.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뿐이었을 겁니다. 결국 민준 씨가 피할 수 없는 임무를 맡게 되었죠. 만취한 김 부장님이 휘청거리며 손가락으로 민준 씨를 지목하더니 흐릿한 눈으로 어이, 이민준 대리. 자네밖에 없어. 나 좀 데려다줘. 라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사실 민준 씨는 아직 대리도 아니었지만 부장님은 술에 취해 직급마저 잊은 것 같았어요. 민준 씨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네, 부장님이라고 대답하며 거절할 수 없는 현실을 체념한 듯 받아들였죠. 다른 선배들이 다 도망쳐버린 이 상황에서 자신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민준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깨동무를 하듯 부장님을 부축하는데 부장님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그렇게 민준 씨는 만취한 부장님을 이끌고 힘겹게 술집을 나섰답니다. 앞날이 캄캄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택시를 잡고 힘겹게 부장님을 태운 민준 씨. 그 순간부터 또 다른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택시 안에서 부장님의 주사는 더욱 심해졌거든요. 술김에 횡설수설하며 온갖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죠. 때로는 민준 씨를 향해 나 때는 말이야, 황년에 내가 마리아를 시전하며 끝없는 과거 이야기를 펼쳐냈어요. 회사에서의 영웅담부터 시작해서 가족 이야기, 심지어는 학창 시절의 무용담까지 술에 취한 부장님의 이야기는 마치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라디오 같았답니다. 민준 씨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어색하게 그러셨군요 같은 추임새를 넣어가며 부장님의 말을 들어야만 했죠. 부장님이 토할까 봐 혹은 더 큰 사고를 칠까 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계속 신경을 곤두세웠던 거예요. 그렇게 피곤하고 길고 긴 밤이 될 것을 민준 씨는 직감할 수 있었어요. 언제쯤 도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우여곡절 끝에 부장님의 주소를 찍고 도착한 곳은 민준 씨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었어요. 고급스러운 외관과 잘 정돈된 조경이 눈에 띄는 대단지 아파트였죠. 민준 씨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잠시 멍하니 아파트 단지를 올려다봤어요. 회사에서는 늘 잔소리하고 호통치는 무서운 부장님으로만 생각했는데 이런 좋은 집에서 살고 계시다는 사실에 묘한 감정이 들었던 겁니다. 성공한 직장인의 표본처럼 느껴지는 부장님의 모습에 민준 씨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함께 나도 언젠가는 저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죠. 겉으로만 보아서는 알 수 없었던 부장님의 또 다른 단면을 발견한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민준 씨는 여전히 휘청거리는 부장님을 부축하며 아파트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힘겹게 부장님을 부축하며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선 민준 씨의 마음은 또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이 큰 집의 현관문 앞에서 벨을 누를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죠. 늦은 시간에 벨을 누르는 것이 실례일까 싶기도 했고요. 문득 회사의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만 보던 김 부장님의 사적인 공간에 발을 들이게 된다는 생각에 왠지 모를 부담감이 밀려왔어요. 혹시 부장님 가족분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술 취한 부장님을 모시고 온다고 고생했다고는 하겠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불편해하지는 않으실까? 같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던 겁니다. 민준 씨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주저하는 손으로
겨우 초인종 버튼을 눌렀어요. 딩동 소리가 울리자 그 작은 소리마저도 민준 씨에게는 엄청난 압박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과연 어떤 분이 문을 열어줄지 긴장한 채로 문만 응시하고 있었죠. 긴장 속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잠시 후 드디어 현관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그리고 문틈으로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바로 김 부장님의 사모님이었죠. 민준 씨는 예상치 못한 사모님의 모습의 순간 더욱 당황했습니다. 민준 씨가 상상했던 부장님의 배우자 모습과는 사뭇 달랐거든요. 화려하거나 시끄러운 인상이기보다는 차분하고 단아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분이셨어요. 새벽녘인데도 불구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문을 열어주셨죠. 사모님은 민준 씨와 만취한 부장님을 번갈아 보시더니 이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우리 남편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목소리마저도 조용하고 상냥했고요. 민준 씨는 순간 몸둘바를 몰라하며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부장님과는 너무나도 다른 사모님의 단아한 모습의 민준 씨는 다시 한번 김 부장님의 사적인 면모에 대한 호기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사모님의 차분한 안내를 받아 거실로 들어선 민준 씨는 또다시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회사에서 늘 보던 엄격하고 딱딱한 김 부장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집안 풍경에 잠시 멍해졌거든요. 거실은 화려하기보다는 아기자기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곳곳에 놓인 가족 사진들은 김 부장님의 가정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게 했고요. 소박한 화분들과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는데 회사의 냉정한 분위기와는 너무나도 달랐죠. 부장님이 집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지내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민준 씨는 묘한 감상에 젖었습니다. 늘 큰 목소리로 부하 직원들을 다그치던 부장님이 이 따뜻한 공간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을 거예요. 민준 씨는 사모님의 안내에 따라 부장님을 부축해 거실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사모님은 민준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건네며 늦은 시간에 정말 죄송해요. 우리 남편이 술만 마시면 저러는 게 고질병이라서요. 매번 이렇게 폐를 끼치네요. 하고 부드럽게 푸념하셨어요. 민준 씨는 어색하게 웃으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맞장구를 쳤죠. 사모님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시면서 부장님이 회사에서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같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셨는데요. 민준 씨는 겉으로는 네, 그렇죠 하고 대답하면서도 사실은 부장님의 사적인 모습과 회사에서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어요. 평소 궁금했던 부장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었던 거죠. 사모님의 말 속에서 느껴지는 부장님에 대한 걱정과 애정은 민준 씨에게 새로운 부장님의 이미지를 그려나가게 했습니다. 사모님의 안내로 부장님을 침실에 눕히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깊게 잠든 줄 알았던 부장님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흐릿한 눈동자로 주위를 둘러보며 여긴 어디야? 내가 왜 여기에 있어? 라고 횡설수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준 씨는 너무나 당황해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죠. 간신히 침대에 부장님을 눕히고 있는데 부장님은 계속해서 잠꼬대인지 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말들을 중얼거렸어요. 아니, 김 이사님이 왜 벌써 퇴근했지? 아직 서류 작업할 게 남았는데
내일 아침까지 보고서 완료해야 하는데 같은 회사 일에 대한 이야기들도 섞여 나왔고요. 사모님은 익숙하다는 듯 여보, 정신 차리세요. 집이에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지만 민준 씨는 부장님의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에 진땀을 빼야만 했습니다. 부장님의 흐릿한 정신 상태가 언제쯤 돌아올지 알 수 없었거든요. 겨우 부장님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린 민준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침실을 벗어나려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민준 씨의 눈에 침대 옆 협탁 위에 무심하게 놓여있는 서류 뭉치가 들어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내려놓은 듯한 모습이었죠. 무심코 그 서류에 시선이 닿았는데 서류의 제목이 민준 씨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신사업 추진 보고서 반려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요. 그 아래에는 여러 장의 개인적인 의료비 청구서들도 꽂혀 있었어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의료비 청구서에는 자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꽤나 큰 금액들이 찍혀 있었죠. 민준 씨는 순간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당당하고 강인해 보이던 김 부장님에게도 이런 속사정이 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서류 속에는 김 부장님의 보이지 않는 고뇌와 책임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충격 속에서 서류를 내려놓으려던 민준 씨의 귓가에 침대에 누워 잠든 줄 알았던 부장님의 독백이 들려왔어요. 웅얼거리는 듯한 잠꼬대였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민준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하는데 라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시작해서 가족들한테 미안해. 내가 더 잘해야 하는데 같은 말들이 이어졌죠. 그 목소리에는 회사에서의 압박감과 프로젝트 성공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평소 회사에서 보여주던 카리스마 넘치는 부장님의 모습 뒤에 숨겨진 깊은 고뇌와 인간적인 연민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민준 씨는 부장님의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술에 취해 흐트러진 모습 속에서 한 가정의 가장이자 회사라는 전쟁터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던 거죠. 민준 씨는 부장님에 대한 기존의 차가운 인식이 서서히 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장님의 침실에서 나와 거실로 돌아온 민준 씨는 다시 사모님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민준 씨의 복잡한 표정을 읽었는지 사모님은 조심스럽게 부장님의 진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사실 요즘 부장님이 회사에서 신사업 프로젝트를 맡으셨는데 그게 잘 안 풀려서 스트레스가 극심하세요. 라고 운을 떼시더군요. 이어서 아이들 의료비 부담도 크고 노후 걱정까지 겹쳐서 어깨가 많이 무거울 거예요. 라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사모님은 부장님이 평소 집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덧붙이셨어요. 사모님의 이야기 속에서 민준 씨는 부장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죠. 강인한 줄로만 알았던 부장님에게도 이처럼 여린 면과 가족을 위한 희생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민준 씨는 알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저 알겠습니다. 라는 짧은 대답밖에 할 수 없었지만요. 사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집을 나선 민준 씨는 복잡한 심경으로 새벽길을 걸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민준 씨의 정신을 맑게 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김 부장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죠. 회사의 강인하고 무뚝뚝한 부장님이 아닌 고뇌하는 가장의 모습,
가족을 위해 무거운 짐을 짊어진 한 남자의 모습이 계속해서 민준 씨의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어쩌면 자신과 별반 다르지 않은, 아니 오히려 더 큰 책임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부장님의 모습이었던 거죠. 술자리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부장님에 대한 미움이나 불편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알 수 없는 연민과 존경심이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부장님에 대한 이전의 모든 선입견이 깨지는 것을 분명히 느꼈어요. 그날 밤의 경험은 민준 씨에게 단순한 회식 뒤풀이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시야를 넓혀주는 중요한 계기가 된 거죠. 그렇게 민준 씨는 깊은 사색에 잠긴 채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고 회사 복도에서 김 부장님과 마주쳤어요. 어젯밤의 기억이 부장님의 머릿속에서는 깨끗이 지워진 것 같았죠. 부장님은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시더니 민준 씨를 향해 너희, 이대리, 어제 수고 많았네 라고 짧게 한마디를 건네는 거예요. 마치 늘 그랬던 것처럼 아무렇지 않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민준 씨는 그저 부장님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어젯밤의 그 서류들, 그리고 잠꼬대처럼 들려오던 고뇌 섞인 독백, 사모님이 들려준 부장님의 진짜 고민들이 민준 씨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부장님은 민준 씨의 그런 복잡한 시선을 눈치채지 못하는 듯 자신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겼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는 부장님의 모습에서 민준 씨는 씁쓸함과 동시에 그 뒤에 숨겨진 부장님의 치열한 삶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어요. 어제 밤의 일은 부장님에게는 그저 흔한 주사의 일부였을지 몰라도 민준 씨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준 씨에게는 눈에 띄는 작은 변화들이 찾아왔어요. 부장님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예전에는 단순히 지시를 따르던 수동적인 신입사원이었지만 이제는 부장님의 프로젝트 관련 회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중에 부장님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민준 씨는 미리 찾아본 자료를 넌지시 건네주거나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조심스럽게 제시하기도 했어요. 팀원들과의 대화 중에도 부장님의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고 귀 기울였고요. 처음에는 민준 씨의 갑작스러운 적극성에 김 부장님도 다소 의아해하는 눈치였어요. 이민준 대리가 웬일이지 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이내 민준 씨의 성실하고 열정적인 모습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끼셨는지 부장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 씨의 의견을 경청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민준 씨의 작은 행동 변화는 김 부장님에게도 알 수 없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죠. 민준 씨의 적극적인 모습에서 김 부장님은 어쩐지 잊고 있었던 자신의 과거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한때 자신도 저렇게 열정적이고 패기 넘치는 신입사원 시절이 있었는데 말이죠. 부장님은 더 이상 민준 씨를 단순한 부하 직원으로만 보지 않게 되었고, 민준 씨 역시 부장님을 단순히 무서운 상사가 아닌 삶의 무게를 짊어진 한 인간으로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두 사람 사이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 서로의 인간적인 면모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가 싹튼 것이죠. 회의실에서, 복도에서, 혹은 잠시 커피를 마시다가도 김 부장님과 민준 씨의 눈빛이 교차할 때면 그 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뢰와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부장님, 이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는 민준 씨의 말에
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신입사원 민준 씨와 김 부장님은 서로에게 잊고 있던 가치를 일깨워주며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렸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의 회사 생활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그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